하수를 면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의 일생이 걸린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이왕 내가 그 인생을 하수로 마감을 하느냐, 아니면 중수로 마감을 하느냐, 아니면 고수로 마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인생의 그 삶의 질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수를 면하기 위해서 대단히 그 노력을 많이 해요.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하수를 기본적으로 내가 면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지극한 정성으로 노력을 하지만 나는 왜 하수를 면하기가 어려운가? 그래서 하수에서 중수로 고수로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그냥 하수를 면치 못하고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결국은 되는 사람은 되는 방향으로 가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방향성을 잘 잡아야지 되는데 방향성을 잘 잡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하수에서 중수에서 고수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보통 자기가 내공을 쌓아가지고는 어렵다. 그러면 내가 하수를 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내공을 쌓아야지 되는가? 여러분들은 이제 그 로또를 한 번이라도 사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로또가 그 어쨌든 간에 내가 계속 로또를 사는데도 불구하고 로또가 그냥 뭐 이렇게 맞았다 안 맞았다 뭐 1등은 고사하고 2등은 고사하고 3등도 그러고 이제 뭐 4등 5등에서 왔다 갔다 하겠죠. 그것이 이제 반복이 되면서 나름대로 이제 로또를 사면서 1등에 당첨이 될 거를 희망을 갖고서 지속적으로 로또를 사지만 로또는 맞지 않는 것처럼 하수를 면한다라고 하는 거는 차라리 로또를 사서 일찍에 그 당첨이 되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하수를 면한다라는 것. 기본적으로 의식주가 안정이 돼 있고 그 다음 단계로 부자가 되는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의식주 안정이 돼 있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부자가 된다라는 거는 로또의 금액보다 몇 배, 몇십 배 더 많아져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하물며 로또에 내가 당첨이 이제 되기 위해서 로또를 꾸준하게 사지만 로또에 당첨이 안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하수가 중수가 되고 중수가 고수가 된다라고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그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건데 그걸 쉽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방향으로 자기 자신이 가니까 결국 더 안 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꾸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느니 차라리 로또를 받아서 로또를 사서 로또 당첨되는 것이 더 빠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부자가 된 사람의 부자의 길을 가죠. 대부분 사람들이. 그리고 가난해진 사람들은 가난의 길을 대부분 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가난한 길로 가고 있는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부자의 길로 가고 있는가를 자기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죠. 그래서 내가 실제적으로 무정한 세월을 가고 있는가, 유정한 세월을 가고 있는가. 그러면 유정하다, 무정하다의 가장 그 포인트는 뭐냐? 내가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느냐, 시대의 그 흐름을 따라가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부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요. 그리고 내가 운이 좋아지게끔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가 나름대로 수천 권의 책을 읽고 수천 번의 세미나도 다니고 또 수천 번의 강연회도 다닌다 하더라도 방법을 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절대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기운이 작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없는 거지. 기운이 커야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기운이 크다라고 하는 거는 그 방법을 자기 나름대로 터득을 해서 그 방법대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운이 커지게 되면 자동적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지 될지가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의 기운이 커지지 않으니까는 자기의 기운이 작은 상태에서 책을 수천 권을 읽고 세미나도 수천 번을 듣고 강연회도 수천 번 듣고 하다못해 유튜브도 수만 번 그냥 셀 수 없을 만큼 반복해서 듣는다 하더라도 이미 그 지식이라는 거는 지나간 지식이에요. 지나간 것들의 하나의 그 문서화 시킨 그러한 것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부자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과거에 그 부자가 됐던 방법을 써서 지금 내가 그거를 벤치마킹 한다고 하면 그 절대 부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내가 부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혁신을 해서 미래에 창조를 해야죠. 미래를 위해서 내가 창조가 돼야지만이 내가 뭔가 부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고, 지식을 아무리 내가 싼다고 하더라도 그 지식을 그 싼 것은 과거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은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예를 들어 과거에는 호미로 짓죠. 근데 호미가 없던 시절에는 작대기로 지었어요. 그러다가 호미로 짓다가 이제 쟁기라고 이렇게 소가 끌고 가는 쟁기로 짓죠. 그 다음에 이제 경운기가 있어서 경운기로 짓다가 트랙터로 이제 짓죠. 그렇게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그 짓는 방법이 다른데, 과거에 그 농사 지었던 방법으로 해서 내가 농사를 짓게 되면 어렵다라는 거고, 과거에 내가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70년대에 부자가 된 사람들은 대부분 쌀가게를 했어요. 그래서 60년대, 70년대에는 대부분 부자가 된 사람들은 쌀가게를 했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70년대, 80년대 부자가 된 사람들은 농장을 많이 했어요. 크게. 그래서 무슨 동물 농장 있잖아요. 돼지를 대량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소를 대량으로 키운다든지, 아니면 닭을 대량으로 키운다든지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그거로 인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 과거에는 쌀가게에서 농장을 해서 돈을 벌었다. 그러면 과거에는 먹는 식량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식량이 그 파동이 일어나서 가격이 상승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동물을 이제 생산을 하면서 토지가 많이 확보가 돼야지 돼. 그래서 농장에서 그 가축을 생산해서 돈을 벌고 땅값이 올라가서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번에 그 돈 번 사람들은 주유소 했던 사람들이 돈을 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유소도 뭐 2개, 3개 서울 요지에 막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돈을 벌었는데, 그 과거의 방식대로 돈을 벌었던 방식대로 예를 들어 뭐 현대 지금 한다 그러면은 현재하고는 안 맞죠. 지금은 뭐 쌀가게를 한다 그러면 다 망하는 구조고, 농장을 한다 그러면 다 망하는 구조고, 주유소를 한다 그러면 다 망하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점에서 내가 먼저 동영상에도 이야기했지만 온라인의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온라인의 시대가 왔으면 이제 그 IMF를 지나서 이제 온라인이 이제 발달이 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온라인이 발달이 된 거를 그때서부터 이제 자기가 뭔가를 이제 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온라인으로 인해서 부의 그 벌어들이는 그 차이들, 과거에 그 부에 벌어들이는 차이가 많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제 넘어간 그런 시기죠. 지금은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쪽으로 더 많이 성장을 하기 때문에 온라인 쪽으로 가야지 되는 시대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거는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쪽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하다못해 지금 이제 온라인 쪽에서 가장 히트치는 게 배달의 민족이나 뭐 요기요나 뭐 그런 거죠. 그러면 그 배달로 인해서 뭔가 이렇게 자기가 한다 그러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쪽으로 가면은 내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그러면 이제 배달까지 겸해야지 되는 시대가 왔다라는 거죠. 뭔가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오프라인과 온라인이라는 건 결국 내가 투잡, 쓰리잡을 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는 내가 빠르게 하수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투잡, 쓰리잡을 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투잡, 쓰리잡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자가 되겠다. 아니면 의식주 안정을 추구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차라리 그냥 로또를 사는 게 더 빠르다. 로또 1등 당첨되는 것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 어려운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지금 원잡을 하고 있으면 어렵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투잡, 쓰리잡으로 가야지만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되는 사람은 되는 쪽으로 가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쪽으로 간다. 그러면 내가 안 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가고 있는 건지 내가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지를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되돌아봐야지 된다는 거죠. 얼마 전에도 이제 제가 상담을 하면서 그분한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분도 굉장히 열심히 살아요. 하루에 16시간 일을 해. 16시간 일을 하는데 생활은 나아지는 것이 없어요. 그냥 계속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오는 카드값 메꾸기 어렵고, 또 그거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또 하는 것마다 잘 되지도 않고, 그래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아무리 자기가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왜? 안 되는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되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될 수밖에 없는데, 안 되는 방향으로 가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착각을 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망상을 보고 있지 않은가를 보셔야지 돼.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이야기 하듯이 무언가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기운이 작아진 상태에서는 자기 자신이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래서 욕심 덩어리로 뭉치면서 욕심에 의해서 뭔가를 바라보면서 해석을 하고 그 해석된 거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도 모르게 행동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 다음 단계, 목적을 향해서 목표를 달성을 하고, 또 목표를 달성을 하면 그 다음 목표가 달성이 되고, 그 다음 목표가 달성이 돼야지 되는데, 욕심으로 가게 되면 목표 달성하기가 어렵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욕심으로 인해서 어떻게든 그 목표 하나는 달성하지만, 그 다음 목표는 달성하기가 어렵다. 또 그 다음 목표도 더더욱 달성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다음 단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심으로 가야만이 달성을 할 수가 있는데 욕심으로 가게 되면 절대 달성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목적에 다다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뭐를 해도 안 된다, 안 되는 방향으로 가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되는 방향으로 나의 전환점을 맞이해서 바꿔야죠. 방향을 틀어야죠. 되는 방향으로 방향을 틀어야지 된다라고. 그 방향을 틀기 위해서는 내가 현재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잘 봐야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내가 욕심으로 가고 있는가, 원심으로 가고 있는가, 나의 기운이 커져 있는가, 작아지는가, 이거를 보고 기운을 키울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되는 방향으로 내가 흐름을 타고 가야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안 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안 되는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고 다시 한번 지금 시점에서 내가 방향을 틀어야지 되는가 아니면 이대로 가야지 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지 돼요.